대통령이라도 탄핵을 한답니까? 탄핵?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무서워. 오늘 오후에 독대한다. 병력을 추가 투입하라든지 혹여나 2차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계엄령 이후에 대통령이라도 탄핵을 한답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또 이제 긴급 잡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이거예요.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장을 제가 받쳐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만한 돈은 없고, 일단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240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어요. 거의 2% 가까이 잠깐 밀리기도 했었고, 요거는 코스닥 분봉인데 오늘 오전에 한때 거의 한 4% 가까이 코스닥이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낙폭을 좁히고 있기는 한데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 넘어서기도 했었고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이 영향입니다. 평행이론. 2016년하고 그 8년 만에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이 있고, 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8위를 했고, 한강 작가가 당시에는 부커상, 이번에는 노벨문학상, 그리고 페이커가 롤드컵에서 우승한 해,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 그리고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는 해. 아직 확정은 아니고 모르겠다. 이 영상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토요일 저녁 7시쯤으로 탄핵안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처리하는 게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다라고 그 이제 증거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긴급히 그 직무를 집행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찬성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서 모르겠네.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쯤 혹은 영상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가 큰 일이 벌어진 이후일 수도 있겠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만,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도 오늘 좀 출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2016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었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정이 났던 게 다음 해 3월 10일이었습니다. 약 3개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 불확실성을 일단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좀 시간은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과연 그 2016년 말 2017년 초의 증시는 어떠했을까 한번 돌아볼게요. 요거는 코스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JTBC에서 최순실 그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던 게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12월 9일 탄핵 소추안 진짜 그때는 가결까지 됐던 거고, 그 지점이 대략 한 요 즈음이었습니다.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는 대략 한 650선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한 570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거고요. 그때 바닥은, 코스닥의 바닥이 12월 9일이었네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 코스닥의 바닥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반등도 하고 다시 조정도 받았다가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에는 한 610선까지는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 이후부터는 코스닥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원달러 환율의 주봉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주봉.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한 1,090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탄핵 정국이 이제 피크에 칠 때 1,2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100원 이상. 그러다가 다시 진정이 되면서, 물론 이제 전저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100원 안팎에서는 좀 당시에 진정이 됐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2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시랑은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외환도 좀 많이 빠져나갔고 외국인도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자들도 좀 팔고 나가고 뭐 코인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진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라온 환율은 다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다시 또 진정될 수도 있겠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말씀을 좀 하셨었죠. 일단은 8년 전 과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진정을 좀 찾기는 했었다라는 거.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2016년 11월 당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힐러리를 꺾고 정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당선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이 보호무역 우려에 대한 충격파가 시장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2.0 시대, 우리가 한번 겪어본 게 혹시나 더 큰 쓰나미로 오지 않을까, 더 강하게 밀려닥치지 않을까, 그걸 이제 걱정하는 타이밍인 거고,
당시에 또 이제 트럼프의 집권 시대가 되면서 금리도 많이 또 올랐었습니다. 시장 금리도 올랐었어요. 물론 이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 정상화도 같이 좀 실현이 됐었거든요. 그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된 게 요 즈음이었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급격하게 제로 금리로 가져가고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부터 제로 금리로 가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켰던 게 2015년 말부터였어요. 그리고 2016년 말에 한 차례 더 올리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2016년 말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때가 얼마였느냐 2.25에서 2.5%까지 올렸었습니다. 기존에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였던 걸 이렇게 급격히 올렸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힘들었겠죠. 물론 이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하고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도 미국장은 좋았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힘든 시기가 2017, 2018년에 또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중국 경기는 더 둔화되고 있고 미국은 또 중국을 때려잡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런 상황들이 겹쳤었다라는 거죠. 보기에 보면. 근데 이게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특히 S&P 500 기준으로 하루를 투자했을 때 그 다음날 수익을 볼까 안 볼까 상승 확률은 약 5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50%대 중반, 한 달을 놓고 보면 60%대, 1년이면 75%, 10년이면 95%, 30년 이상이면 거의 그러니까 30년 이상이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잃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장기 투자를 하면 잃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미국 시장인 거고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챗GPT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근데 코스피도 나쁘지는 않아. 하루 투자했을 때 다음날 수익을 볼 확률이 51.8%, 1개월일 때 54%, 3개월일 때 59.3%, 1년이면 75%, 10년 이상 투자하면 약 90% 이상 오를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더 사이클을 많이 타서 진입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장기 투자를 할수록 수익 확률은 올라간다. 물론 이거는 코스피 지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철강, 조선 이 사이클 잘못 타버리면 3년, 5년 장투해봐야 더 꼬라박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챗GPT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특히 오전장에 코스닥 거의 4% 가까이 급락할 때 개인들의 투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5일 기준으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순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6일 기준으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막 던져내는 거예요. 탄핵?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무서워. 근데 대부분 주식 투자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던 게 언제입니까? 2020년, 21년이잖아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2016년, 17년 그 탄핵 국면을 투자자로서는 아마 못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생전 처음 겪는 일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미 시장은 한번 그걸 경험을 했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들은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상실의 5단계입니다. 상실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그 5단계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예요. 근데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부인. 믿을 수 없어. 당연히 12월 3일 한 10시 반, 11시쯤에 처음으로 속보 이런 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뭐야? 가짜뉴스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일이라고? 이거 합성 아니야? 이렇게 보셨을 거잖아요. 믿을 수 없어. 그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이후엔 분노와 혼란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계엄이 말이 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면에 있는 거죠. 이 국면을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제 적응이라고도 우리말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심리학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부인하고 믿을 수 없다 해다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적응의 국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체념입니다. 약간 좀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체념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야. 안 되겠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서 뭐해? 약간 이런 단계도 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용, 희망의 단계로 갑니다. 이 모든 충격을 나중에 수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희망을 품는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회복력이 생기는 단계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어딘가에 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사이클을 흘러서
다시 희망을 품는 단계로 분명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그냥 다 내던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자금은 일주일밖에 쓸 수 없었던 돈이야. 혹은 한 달 뒤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돈이야 라고 하면은 쫄리는 거죠. 막 큰일 났겠는 거죠.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썼어. 근데 아침부터 막 반대 매매 나와버려. 그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계엄령이라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뭐 예를 들어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같은 거 예상을 못했듯이 계엄령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게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대비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100% 모든 걸 예측하고 예상하는 게 대비가 아니에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0.001%라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심각한 데미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버티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지혜로운 거죠. 지금 이제 어지럽습니다. 이 영상 저희가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그 2-3시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뭐 최근에 속보 보면은 뭐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이 뭐 포착됐다 이런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해 수감하려 했다는 계획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표를 시사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오늘 오후에 독대한다. 근데 이것도 윤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다가 맨날 그렇게 뭐 이상하게 무슨 뭐랄까 뭐 범죄자 취조하듯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이번에는 근데 자기가 쫄리니까 먼저 만나달라 또 요청을 하는 공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탄핵 흐름조로 가다 보니까 뭐 그거 하겠지. 자기 탄핵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개헌 받을 테니까 임기 단축할 테니까 탄핵은 하지 말아달라. 뭐 임기 단축 뭐 한 4년까지만 하고 1년 먼저 내가 내려올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뭔가 정치적인 파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된 다음에 혹은 그 전으로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이게 뭐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어지럽다. 합참을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병력을 추가 투입하라든지 추가 계엄하라든지 그런 발언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쏟아지고 있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특전사령부를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특전사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전사령관한테 막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행하지 않았다. 항명인 줄 알면서도 그거는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부대 출동 시 어떤 지침을 내렸느냐 물어보니까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로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 대통령하고 장관은 막 뭐 하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왔던 계엄 사령관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포고령도 위에서 장관이 내려보내줘서 그때 보고 자기 이름만 거의 차명 계엄 사령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특전사령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혹여나 2차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과연 군이 따르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절대 또 한 번의 오판을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게 유명한 말이죠. 사실 이거 뭐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뭐 고대 페르시아의 왕이 정말로 현자들에게 물어봐서 가장 강력한 문구 하나, 혹은 또 유대인 중에 솔로몬 왕이 여러 현자들 신하들에게 자기가 평생 간직할 반지에다가 어떤 문구를 새겼으면 좋겠는가라고 거의 공모를 했는데 그때 채택된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문구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가져야 됩니다. 부인하고 분노하고 침체되어 있고 체념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용하고 희망을 갖는 그 단계를 사이클을 반복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내 투자가, 내 자산이, 내 미래가 끝나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8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갔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또 충격을 겪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게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기는 한데 분명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다시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겠죠? 대한민국인데 이 충격을 받아서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손절? 손절도 그렇고 조금 더 넓게 보세요. 패닉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선택입니다. 공황에 빠진 상황에서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익절이 됐건 손절이 됐건, 물론 익절은 그나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패닉 상황에서는 일단 그 상황부터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비트코인 던져야 돼 막 해서 막 비트코인도 그때 막 마이너스 30%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막 시장가로 밀어버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시적에
근데 이 패닉 상황에 빠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선택이라는 거. 그게 좋은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심리 상황인가. 일단 메타인지도 좀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가, 긴장되고 있는가, 불안해하는가, 아니면 안정적인가. 본인의 상황부터 일단은 돌아보고 나중에 이 선택을 차분히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우리 복기리님들. 복리 효과를 얻으려면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잃지 않으려면 오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일단 나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 침착하게 하지 않았니? 해서 조금이라도 이 야식 잡소리 또 Y스트릿이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지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